명단에 관한 얘기는 김효서 관련된 조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세부 사항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럽 여론조사 오늘 나온 결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가? 64미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필요 없다. 26%.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동기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한동훈 대표도 공개 활동, 보수 언론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 앞으로 공개 활동해야 하는가, 줄여야 한데가 67%,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랑 비슷하고요. 현재가 적당하다, 늘려야 한다가 더 앞에서 23%, 대체적으로 7대 3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이 김건희 여사 내 요 퍼센테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조중동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측면에서 그래도 지원해주고 엄호를 해주는, 비판보다는 오히려 엄호를 많이 해주는 언론들이에요. 근데 그 언론에서 칼럼들 한번 보세요. 사내 칼럼들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 이제 국가냐 아니냐를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칼럼이 나와요. 그게 중앙일보 쪽이죠. 예. 그리고 이게 그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 칼럼은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노골적으로 또 까버린 겁니다. 이 패밀리 비즈니스란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과거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뭐 아내가 개입되고 뭐 하고 뭐 하는 말들이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이 패밀리 비즈니스다,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그걸 빗대어서 이제 김순덕 기자가 칼럼 제목을 그렇게 쓴 겁니다.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만약에 패밀리 비즈니스가 큰일 나는 문제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김창균 칼럼 같으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디올백, 그다음에 이 카카오톡 메시지, 그다음에 또 뭔가 겁이 난다. 다음은 뭐냐? 예, 제목이 그거예요. 아하. 겁이 난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자 국가냐 아니냐,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이제 선택을 해라. 이게 지금 조중동의 하나의 기조입니다. 그것도 좀 사내 칼럼이에요. 예. 대외 기고 칼럼이 아니라, 그걸 가만 보면서 야, 이미 보수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걸 쉽게 생각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뭐 강원도에 가서 바르게 살기 운동 대회 뭐 이런 데 가서 연설하고 그런 대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언론에 나와서 저도.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거기서 훈장을 또 10명에게 줬어요. 네. 우리나라가 훈장이 참 흔한 나라입니다. 훈장을 바르게 산다 이래서 옛날에 뭐 깡패들 착하게 살자 이래서 써붙이고 다닌다 그런 건데, 그건 아니겠죠, 설마. 아이고 아닐 겁니다. 예, 그건 아니겠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개혁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예, 근데 네. 4대 개혁 반드시 하겠다는데. 근데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딱 덧붙일게요. 원래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순서가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왜 공공개혁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세제개혁이 제일 지금 급한데 왜 얘기를 안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4+1 개혁을 하겠다 하면서 4대 개혁 순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연금개혁 뒤에 의료개혁이 들어갔어요. 의료가 의료개혁. 추가됐고 그 의대 정문 확대하는 걸 하나의 개혁으로 이제 미뤄졌단 말이에요.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저출생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같은데요. 연금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을 제일 뒤에 넣어놨어요. 아하. 노동개혁을 제일 뒤에 넣어놓고 플러스 저출생개혁. 저출생개혁은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될 문제지, 그건 개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개혁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4+1 개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노동개혁이 있잖아요. 니은자도 지금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집권한 지 정확히 2년 반이 지났어요. 노동개혁에 니은자도 꺼내지 못한 분이 지금 새삼스럽게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다기 의료개혁까지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의 방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야 까불지 마라. 의사들을 20명 늘린다는 거 절대 양보 안 한다. 예. 의사들 앞으로 4,000명, 5,000명 더 늘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000명 아니다. 계산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이 언론에 또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해결 안 될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개혁을 위해선 지지율이 이제 올라야 개혁의 동력이 될 글쎄. 텐데. 그래서 지금 김 여사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3대 조건을 독대전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3대 조건 중에 하나 김 여사의 활동 중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받아들일지. 활동 중단 나타나지 말라는 거죠. 네, 나타나지 말라는 건데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걱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이죠. 예. 이게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론 악화가 왜 됐습니까? 마포대교 가서 이게 기동 경찰대장입니까? 이 그늘이고 가서 손가락으로 마포대교를 가르치면서 뭔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연출한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한 거예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예. 완전히 윤석열 정부를 망치려고 한 대 때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나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정무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대통령 비서실은 제가 처음 봅니다. 내가 정치 비평을 오래 하는데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김 여사 문제를 그냥 이대로 간다. 이번에도 예. 가령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요구하고 나 언론사에 얘기할 거야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것이 공개가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아 독대 없어 면담이야. 대통령 비서실장인 내가 배석을 할 거야. 그 말은 윤 대통령이 아마 결정을 아마 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독대보다는 지금 독대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죠. 그러면 이제 독대라기보다는 이 한동훈 대표는 왜 독대를 자꾸 요구하는가 하면 예. 독대를 통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앞으로는 난 자제하겠습니다. 안에서 와이셔츠나 다리고 내존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끌어내야만 하는데 예. 그걸 독대가 아니면 면담 같으면 못 하잖아요. 예. 그 드레스셔츠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다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예컨대 말을 하자면 이런 예. 최근에 그 활동들, 우리 통치자 같은 우리 활동들. 시청자들이 예.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내가 이제 예를 든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런 것을 자꾸 밀어붙이는 게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은요. 윤 대통령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솔직히 말해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 한동훈 대표가 올라가고 차기 주자로서 미래 권력으로서 자리가 반듯하게 마련된다. 절대 아닙니다.